어떻게 하면 주인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주인은 권리와 의무가 모두 갖춰진 것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모두 갖춰진 것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주인의 권리는 빼고 주인의 의무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권리가 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악덕 오너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이제 막 포괄적이고 있잖아요. 질문 자체가 이제 광활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그냥 우리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그 조직에 문닫고 있어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라는 조직, 종교가 있으면 종교라는 조직, 회사면 회사라는 조직, 전부 다 조직에 속해 있어. 조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없어. 나라도 조직이요. 조직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조직에 속해 있는데 늘 관계요. 내가 조직에서 어떨 때는 하위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상위의 조직도 돼야.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과장인데 왜 부장님이 계셔? 그럼 직장에서 부장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위지만 집에 오면 호주요. 그럼 또 내가 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바뀌어요.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금 질문 자체 보면 어느 하나 특정한 조직을 지금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조직이 있어. A라는 조직이 있어. 그럼 이 조직에서 주인정신, 조직에서 주인정신은 어떤 게 주인정신일까? 호성이? 자, 호성이가 원불교에 있어. 네. 자, 주인정신이 어떻게 오는 것이 주인정신일까? 어떤 게 주인정신이야? 미루지 않고 자기 것으로 자기 일로 생각하고 함께하는 것. 도원경, 네. 주인이 어떤 거예요? 자, 주인이 어떤 사람이 주인이야? 자, 내가 신림교당에서 살아. 네. 어떻게 살면 주인이야? 비 오면 비 새는데 없는지 걱정하고 교화가 항상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자, 강원장님. 네. 자, 어떤 게 주인이야? 내가 신림교당에 사는데 어떤 게 주인이야? 그일 최선을 예? 그일 최선을 야, 역시 도인이 다 됐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사전에는 주인이 뭐라고 나왔는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논어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 공자님께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잘하더라. 임금은 임금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인이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하는 게 주인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인교무요. 그럼 주인교무님은 주인교무 일을 잘하는 게 주인이요. 그런데 주인교무가 보좌교무 일밖에 못하면 그건 주인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조직에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인이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 내 일에 최선만 다해야 되는 게 교무님 일이고 나 보좌교무 일인 게 딱 띄어갖고 아니야. 공익, 큰 틀에서 공익이라는 걸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원불교로 봐요. 원불교로 봐. 그러면 서울 우리가 교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교구 교구장님은 교구장님 책임 범위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교구장님의 주인정신이야. 지구장님은 지구장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지구장님의 주인정신이야. 신림교당 주인교무는 신림교당 일을 잘하는 게 주인정신이야. 주인정신이야. 그러니까 각자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연불교 교도들이나 전부 생각해 보자고.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그렇죠? 생각해봐요. 임금은 임금님 일 잘하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잘하고 백성은 백성의 일을 잘하고
가정에서는 가정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이란 말이. 그러니까 단장은 단장님 일 잘하고 중앙은 중앙님 일 잘하고 회장님은 회장님 일 잘하고 얼마나 잘 돌아가요. 이 조직이. 그런데 이 질문 내용에 보면 이 조직이 위에 사람은 지금 자기의 권리와 책임은 안 하는 것 같으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의무만 강조한다. 그 질문 같다. 질문 내용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질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질문한 사람이 반성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조직에 이 질문하는 사람이 조직에 있잖아요. 이 조직에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이 조직에 사람이 100명 있다고. 그런데 99명은 이런 느낌을 안 들어. 근데 이 사람만 이 생각이 들어. 그럼 누가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이제 우리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90명이 이 질문한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위에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 문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늘 세상에서는 여론조사를 해.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TV 같은 거 보면 2주나 1주 만에 대통령이 인기가 얼마니 누가 뭐더니 계속 여론조사 해요 안 해요? 국민들에게 물어봐. 무작위로 물어봐. 무작위로. 누구 팬일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그러니까 좋은 집단은 그래서 정산용 박사님이 60점 맞으면 대종사님께도 10분의 6만 맞으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이 60%에서 한 70%가 참 좋다 하더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조직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직이에요. 이해가죠? 어느 조직이든지 20, 30% 되는 사람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없는데 어디가 있어. 사람 사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나와요. 부부 간에도 무슨 의견 나오려면 이게 맨날 나와요. 인터뷰 그러죠? 맨날 있어. 사람 사는데 이게 없는데 어디가 있어. 그러나 60, 70% 넘으면 그건 좋은 집단이라고 해. 좋은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 질문하는 분이 여기 와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있는 곳이 서울 교구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뭐 어디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부분 교무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 라고 했으면 이 조직에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조직은 굉장히 위태로운 조직이에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위험한 조직이에요. 불안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미 내부 구성원들이 벌써 흩어져 있어 마음이. 이 조직은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이렇게 되는 조직.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 조직의 지도자. 대종사님 인도상에 보면 가정의 호주.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못하면 굉장히 위태로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태로워. 우리 원불교로 따졌을 때 서울 교구장님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줄 예를 들어서 몰랐다. 그럼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지도자는 병등사회와 치료법 대종사님께서 나왔죠. 병등사회와 치료법에서 지도자는 빨리 그 사회의 병맥을 파악하고 있어서 빨리 진단해갖고 올바로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원불교 법인데 원불교 안에서 성직자들이 사는 이 조직에서 이런 병맥인지를 모르고 있다 하면 원불교 법은 굉장히 불안한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불교 교주께서 정전에 밝혀놓은 법문인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교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무님들 하면 다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모습을 못 온다면 굉장히 그 집단은 위험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분이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했느냐 와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교당이 그런다든지 내가 소속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떤 모임에 들었는데 클럽을 활동을 하는데 그 클럽 활동에서 이런 일이 있다든지 이제 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이 질문만 보고 그냥 조직이라 하니까. 그러나 일단 이 지도자이기 전에 누구나 다 책임과 의무를 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돼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각자가 그러면 그 조직은 정말로 아름다운 조직이에요. 아름다운 조직.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나는 지금 내가 소속한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그런데 나는 그것을 내 책임은 나는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아래 사람한테 도원경, 성결경 이것도 안 했어? 하면 그 사람들이 한두 번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 조직에 있으면. 그렇죠?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올바른 데다 수행하는 데다 써야 되는데 그 어른하고 트러블 하는 데다 쓰고 감정 부는 데다 쓰면 쓰겠어 그 에너지를? 올바른 데다 써야지.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가 중요해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 지도자의 역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도자의 역량.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르게 가면 그 조직은 금방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맹자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중국 같은 그 큰 나라를 이미 2000년 전 얘기. 이 중국같이 큰 나라를 왕이 돼서 4년 안에 중국을 평화롭게 만든지 보면 왕이 능력이 없다 그랬어. 예? 2000년 전에 그 큰 중국 땅을 황제가 돼갖고 4년 안에 중국 백성을 평화롭게 못 만들면 능력이 없는 왕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신림교당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 서울교구 되지도 않는데 그 지도자가 가가지고 6년 임기, 5년 임기 동안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구성원들과 일심합력해서 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정말로 이건 그 조직은 슬픈 조직이 있어요. 불행한 조직. 우리 모두가 이걸 깊이 생각해서 정말 아직 작은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더 높은 지도자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지도자의 하명과 품격과 인격과 실력을 갖추고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1년이 남았는데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너도 나도 대통령 된다고 다 출마하는데 정말로 지도자다운 지도자.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소신과 정략과 정책과 무슨 말이냐? 국민이 원하는 걸 가지고 나오는 지도자가 돼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원불교 지도자도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어야 그 조직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질문해서 여기 있으면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를 하겠는데, 큰 이 질문이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